네, 뉴스룸을 이어갑니다. 오늘 비하인드 플러스에선 이번에 우승한 축구 얘기를 준비했습니다. 스포츠 문화팀 온누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? 네, 형이 거기서 왜 나와?입니다. 예, 어떤 형을 얘기하는 겁니까? 네, 올림픽 축구 결승전에 깜짝 등장했죠. 이 은퇴했지만 여전히 예. 선수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박지성 선수 예. 얘기입니다.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순간순간 포착이 됐습니다. 이번에 아시아축구연맹 이 AFC의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아서 결승전을 지켜봤는데요. 예. 사실 지난해 아시안컵에서는 시상식에서도 함께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참관자였습니다. 예, 참관자였다면 그냥 경기만 본 건가요? 뭐 선수들을 따로 만났나요, 사전에? 어떻게 된 건가요? 아, 그렇진 않았고요. 사실 단순히 그냥 경기만 지켜봤습니다. 예. 그렇지만 이거마저도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메시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예. 김학범 감독 멘트를 먼저 좀 들어보시죠. 예. 사실 뭐 만나지 못했는데 언론에서 사실 저희 선수들을 응원하는 기사를 봤습니다. 그 기사가 아마 저희 선수들한테는 큰 힘이 됐을 겁니다. 네,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을 만날 기회는 없었다고 해요. 예. 그렇지만 박지성 선수가 나중에라도 후배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하고요. 박지성 선수는 사실 선수 시절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딱 한 대회를 뛰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올림픽은 실력이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대회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예. 이번에 뭐 박지성 선수가 가서 우승을 했잖아요. 네. 도쿄올림픽 때도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최고 성적이 동메달이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더 이상을 바라보겠죠. 예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? 네, 탈출한 메달입니다. 예, 메달이 어디로 탈출했습니까? 어제 시상식 장면을 좀 보시면요. 예. 선수들의 유쾌한 세리머니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이 선수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장면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어요. 예. 그러다 보니 이런 장면도 나왔는데 이 김진야 선수가 정말 좋아하다가 이렇게 메달이 떨어졌습니다. 예. 그래서 선수가 제대로 즐기질 못하니까 김학범 감독이 메달을 바꿔주고 있죠. 또 이런 감독에게 예. 라커룸에서는 물을 들이붓는 세리머니도 했습니다. 축제 같았던 이 우승의 뒷이야기도 그라운드 위에서처럼 발랄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. 예. 저도 어제 축구 중계가 끝나고 시상식 장면을 봤는데 네. 계속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. 예. 네. 저희가 이 JTBC 카메라가 사실은 매 경기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담아봤거든요. 예. 그랬더니 서로 대화를 정말 많이 하면서 즐기듯이 축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기고 있는데도 물러서지 말고 공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경기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승부가 기우니까 올림픽 간다 이런 말도 서로 솔직하게 하더라고요. 예. 이 경기를 마주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좀 굉장히 달랐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응원하는 것들이 서로 큰 힘이 됐겠죠. 네. 예. 다음 키워드 볼까요? 네, 아웃사이더의 반전입니다. 예. 아웃사이더는 누굽니까? 네, 올림픽 대표팀의 김학범 감독입니다. 예. 사실 김 감독은 선수로는 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. 대표팀 경험도 아예 없습니다. 실업팀 축구 선수를 하다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한 비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감독으로서는 우승을 이뤄낸 거잖아요, 지금. 네, 2년 예. 전 아시안 게임도 기억하실 겁니다.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메달까지 땄지만 김 감독은 그때 선수 선발을 놓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지금은 축구 대표팀의 붙박이 공격수인 황의조 선수를 왜 뽑았냐. 예.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.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황의조 선수가 활약하면서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고, 그러니까 황의조의 발견을 이끌어낸 감독이었습니다. 황의조 선수는 지금도 국가대표에서 맹활약하고 있잖아요, 지금. 그렇죠. 그렇죠? 네. 예. 알겠습니다. 근데 이번 경기를 봤더니 저도 안 빼놓고 다 봤는데요. 보니까 매 경기마다 선발 선수들이 다르더라고요. 네, 제가 1년 전에 아시안컵 취재할 때는 예. 사실 선발 명단이 거의 똑같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선발 명단을 많이 바꾸는 감독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예. 결국은 그런데 그 전략이 선수들을 하나로 묶고 또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내는 힘이 됐습니다. 또 상대 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 때문에 쉽게 우리 팀을 공략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올림픽 본선은 선수 엔트리를 23명에서 18명으로 줄여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선택을 위해서 뭔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. 또 본선에는 이강인 선수 차출 얘기도 거론될 수밖에 없겠죠. 예. 앞으로 이제 어떤 결정, 어떤 준비를 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예.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선발 멤버를 매 경기마다 바꿔서 한다는 건
어떻게 봐야 되나요? 선수층이 그만큼 두껍다는 건가요? 두텁지 않은 선수층이라 할지라도 예. 너무 또 현지가 덥고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안대를 해가면서 경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. 예, 그렇군요. 이번에도 연장전 한 번 갔었죠? 그렇죠? 네, 연장은 결승 한 번이었죠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아까 23명에서 18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? 올림픽은 이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엔트리가 좀 적습니다. 예. 그래서 18명으로 엔트리가 줄어들고요. 예. 이제 그런데 와일드 카드도 이제 뽑아야겠죠. 와일드 카드라면 그러니까 23세 기준인데 23세를 23세를 넘어가는 선수들도 뽑을 수 있다는 선수 얘기죠. 3명을 또 뽑게 되고 예. 그런데다가 이번 대회에 뛰지 못한 이강인 선수나 백승호 선수가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. 예. 그렇게 되면 지금 뛴 선수들도 경쟁은 좀 더 치열하게 예.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23세가 넘어가면 혹시 손흥민 선수도 볼 수 있는 건가요? 가능성은 열려 있겠지만 예. 이번 대회에 차출할지는 또 김학범 선수 마음에 달려 있겠죠. 김학범 감독. 감독의 예. 마음에 달려 있겠죠.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스포츠문화팀의 온누리 기자였습니다.